특성을 갖고 있어요. 환경과의 불균형을 이런 식으로 해소해서 이거를 해소해 나가는, 이게 막으려는, 그게 바로 네거티브 엔트로피예요. 부정적 엔트로피. 해체 소멸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 그게 부정적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개방체 속성을 긍정적 엔트로피라고 해버리면 틀려요. 자, 엔트로피란 해체 소멸입니다. 해체 소멸.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 그 다음에 5번에 체제는 항상 환경과 움직이면서도 늘 균형을 이루어 나가요. 자, 불균형이 생기면 투입을 받아들여서 산출을 내보내서 균형을 이루고 또 이루고, 동태적, 다이나믹. 움직이면서도 균형을 늘 이루어 나가요. 그게 동적 균형이에요. 항상도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상태가 항상 같다. 균형 상태.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 동적 균형. 정태적 균형하면 틀려요. 불균형에도 틀려요. 정태적 균형에도 틀려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동적 균형. 그 다음에 6번 아까 말씀, 분화와 통합을 통해서 진화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8번 체제는 등종곡성. 결과만 같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요. 자, 이 말은 환경과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산출만 나오면, 결과물만 나오면 되는 거지, 이리 가든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돼요. 이 안에서 어떤 베스트 원 웨이가 없어요. 그러나 고전 경쟁은 그런 게 있었다고 믿었죠. 분업을 해야 된다. 계층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더 베스트 원 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런 걸 부정해요. 어디로 가든 결과물만 나오면 돼서 환경과 균형만 이뤄내면 돼요. 결과만 같으면 돼요. 이퀴, 파이널리티. 파이널리티는 종국, 결과고, 등은 같을 등자, 이퀄. 결과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는 절차나 진로, 구조 이런 거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줄에. 구조, 기능, 절차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종국. 송종국이 아니라 등종국. 자, 그래서 3번, 5번, 6번, 8번 이게 개방체제의 특성입니다. 자, 3번 안 보셔도 되고요. 4번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죠.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투입이 들어오고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산출물이 밖으로 나오고 그게 뭐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다시 피드백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균형을 이뤄 나간다. 그래서 5번에 오석훈 교수님 책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그분 책에만 있는데요. 체제론도 이게 생물학, 정치학, 사회학 여러 학문에서 연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연합학문 성격이 행태론처럼 강하고, 체제론은 총체주의예요. 홀리즘, 전체주의, 개체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3번 체제는 항상 쪼개져도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이 강해요. 목적론. 그리고 상위체제, 중간체제, 하위체제, 계층적 서열이 있어요. 국가가 있고 그 속에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있고 행정체제 안에 또 기상청, 부처, 청이 또 있고 자꾸 계층적 서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제는 투입, 전환, 산출하는 시간적인 흐름을 거치 순환을 하면서 환경과 균형을 이뤄내기 때문에 이게 시계열적인 흐름입니다. 투입, 산출, 또 다음 단계 투입으로 또 이어지고 시간적인 흐름을 중시하는 그런 용어. 그게 종단면적 분석이라고 해요. 항상 시계열적인 거는 종단이고 공간을 비교하면 횡단이고 나중에 횡단, 종단 다시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그리고 체제라는 거는 딱 손에 잡히는 사각박스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라 상징. 국가가 눈에 보이나요? 행정체제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기상청이라는 게 건물이 보일 뿐이지 기상청이라는 기능이나 역할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라는 거는 물체가 아니에요. 상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이 강해요. 자, 다음 쪽 6번 체제론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네, 체제론도 기본적으로 생체 비해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정태적이고 환경과 균형만 이루면 동작이 정지되고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체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변해야만이 여기 투입이 형성이 되는 거지, 불균형을 지각할 때 투입이 나오는 거지 균형 상태에서는 어떤 투입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환경이 뭔가 변해야만 산출도 나오고, 이게 변하지 않는 균형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산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정태적이고 균형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 변화나 발전을 설명을 못한다. 그러니까 체제가 환경을 막 변화해 나가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2번 체제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권력, 소통 이런 인적인 요소는 소홀히 합니다. 연구를. 그러니까 체제라는 큰 틀이 산출을 만들어내서 환경과 균형만 이루는 이 관계만 중시하지 이 속에 있는 거는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전환 과정의 설명이 미흡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블랙박스란 말도 나오고. 왼쪽에 날개 1번 블랙박스. 뭔가 중요한 게 담겨져 있는데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질 않는다. 보이질 않는다. 이게 바로 블랙박스예요. 그 말은 체제 속에서 전환이 이게 이렇게 전환됐는지 이렇게 그 과정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연구도 안 했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